2020년도 8월 달에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졌느냐, 기존 사업의 고미라는 고사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첫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3기 신도시가요. 근데 아직도 3기 신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거의 6만 호 가까이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우리가 집 지어줄게. 사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책도 비슷합니다. 네. 빌라에 대해서는요, 공시지가를 126%로 묶어둔 것을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요. 재초안을 폐지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특례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원자재 값도 올랐죠.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도 비싸게 못하게 하죠. 그마저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발생할 것 같은 예상되는 수익분을 미리 내는 거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또 내고요. 취득세도 또 내고요. 재산세도 내고요. 그리고 종부세 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받겠다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이었는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그리고 심지어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많거든요. 2024년부터 새로 지어진 빌라에 대한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거에 대한 주택수 면제에 대한 혜택을 단기간 주겠다. 임대인 분들의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 때도 10년 임대사업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걸 중간에 말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강제 말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아실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서울인데요. 1990년도부터 있습니다. 근데 2028년도까지 보시면요. 지금 2028년도는 아예 없고요. 2027년, 2026년이거든요. 그 어떤 해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물량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공공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고 민간에서 공급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88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로드맵으로서 공급에 대한 1차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조금 살을 더 덧붙여서 추가적인 공급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2024년도이니까요. 2030년도까지 약 42만 7천 호를 수도권 부근에 근교에 공급을 하겠다. 거기에 특히나 서울 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가까이의 물량을 서울 인근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였고요. 7월 18일 날 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공급에 관련된 내용과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을 합쳐서 8월 공급 대책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임대차 입법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네 번째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서의 면제 방안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두 가지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임대차 입법과 분상제에 관련된 것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특별법이죠. 제정을 해가지고 재건축의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세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들이기는 한데요. 사실 일십 대책에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발표가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이후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울 도심 내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플러스 신규 택지에다가 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를 공급하겠다. 서울 주변에 지금 그린벨트의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린벨트인데요. 네, 요 서울 인근 이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의 아파트를 6년 내에 공급하겠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투기를 막겠다. 어찌됐건 경기도를 빠져나가기 전에 서울 외곽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구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제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급에 대한 확대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 전에 정책 발표가 된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도 8월 달에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거 다 전부 다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때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신규 택지 발굴이 되게 핫 이슈였고요. 그 태강 CC랑 그리고 이제 용산기지가 이전하면서 용산기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등등의 그런 신규 택지 발굴이 되게 핫 이슈였고 규제 완화와 그리고 공공 물량에 대한 사전 총액 확대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30대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40대는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급도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 그리고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다. 뭐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서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총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2천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졌느냐 기존 사업의 고미라는 고사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첫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3기 신도시가요. 근데 아직도 3기 신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인천 계양구에 첫 삽을 떴고 지금 예상으로는 2026년 말쯤 2027년 초쯤에 첫 입주를 예상하고 있고 그나마도 인천 계양구의 그 물량이 약 11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소량의 3기 신도시만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이때도 3기 신도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의 정책에도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 등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태릉 CC 그때 이제 골프장을 아파트로 개발한다고 총 10,000세대 정도를 서울 노원구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용산 캠프킴 그리고 과천청사 일대 등등 여러 지역에 그런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총 3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아무튼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거의 6만 호 가까이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우리가 집 지어줄게. 사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책도 비슷합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에서 8만 호, 그리고 3기 신도시로 2만 호. 아까 보신 대로 똑같죠. 여기 2020년도에 3기 신도시로 2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4년 전인데 지금 똑같이 3기 신도시에 2만 호 등으로 21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정비사업 신속화하고, 네, 그리고 미분양, 매입 확약 등으로 21만 7천 원 조기 착공하고, 빌라에 대해서는요, 공시지가를 126%로 묶어둔 것을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의 여파에 대한 빌라가 전세 사기의 원흉이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몰이를 좀 의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사드리겠다. 근데 12만 호, 7월 18일 날은 13만 호, 오늘 발표된 88 부동산 정책에는 16만 호까지로 대폭 확대해서 무제한 사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년 전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4년 후에 윤석열 정권 때나 부동산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2020년도 이후에 아파트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았는데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정해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도 가중되었던 시기였다. 근데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것도 8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는 안 그래도 숲이 많이 없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급 숫자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뉴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이제 88 공급 대책으로 나왔고요. 특례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속도를 내고, 그리고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총 4단계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과 관철을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적 정비계획 수립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하나로 묶어서 총 7개였던 절차를 4개로 간소화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시에 재건축의 동의 요건을 75에서 70으로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의무 공급과 재초안을 폐지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특례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투기를 막고, 그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발생하는 수익 차익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을 한 것인데, 지금 원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원자재 값도 올랐죠.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도 비싸게 못하게 하죠. 그마저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발생할 것 같은 예상되는 수익분을 미리 내는 거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또 내고요. 취득세도 또 내고요. 재산세도 내고요. 그리고 종부세 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받겠다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이었는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그리고 심지어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번에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 사다리라고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43%가 아파트, 그 외에는 다 비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주거 사다리로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빌라 등 소형주택들이 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금 아파트로의 그런 몰림,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값에 대한 그 상방 압력이 강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면서 빌라 공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아파트든 빌라든 지금 당장에 인허가 하나 착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빌라의 인허가 착공 물량이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걸로 그냥 본인들이 사들여서, 정부에서 사들여서 공급하겠다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빌라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기존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배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2024년도부터 준공된 2025년 말까지 주택을, 비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를 배제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면 4년간 신규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쯤은 사봐, 한번 사서 임대 좀 내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기존에 있던 빌라에 대한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손댈 여력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사들여서 공급하겠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11만 가구 이상 최대 16만 가구까지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전세를 공급하겠다. 기존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사들여서 하겠다고 했고, 그냥 특례 적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에 대한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이제 올해 11월 말까지 지정을 26,000 가구 정도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현재는 200만 원인데요. 60제곱스퀘어 이하면요. 300만 원까지 늘리겠다.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에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완화를 하고요. 멸실 후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1년 내 멸실 플러스 3년 내 신축 및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근데 이것을 5년 내 매각으로 조금 연장을 해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자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주택자가 구입을 하면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을 했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을 안 했는데, 일시 대책 때는 1주택자가 하나를 더 사도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해서 12억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1주택자가 주택을 2024년 1월 달부터 준공된 비아파트를 사거나, 그러니까 분양받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면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미 비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앞으로 구입을 하실 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 확대 방안 파일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고요. 이제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좀 재건축 좀 해줘. 이런 개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자들에 대한 좀 혜택, 조금 지어줘. 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사들여서 전세 사기로 넘어간 그런 빌라들을 포함해서 경매로 사거나, 아니면 그 SH나 LH에서 임대를 할 건물을 지을 건설업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2024년부터 새로 지어진 빌라에 대한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거에 대한 주택수 면제에 대한 혜택을 단기간 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 앞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해서에 대한 임대인 분들의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 때도 10년 임대사업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걸 중간에 말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강제 말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기는 하고요.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아실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서울인데요. 1990년도부터 있습니다. 근데 2028년도까지 보시면요. 지금 2028년도는 아예 없고요. 2027년, 2026년이거든요. 그 어떤 해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물량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적은 물량이 2026년, 2027년도, 2028년도에 예상되고 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은 6년입니다. 6년 동안 42만 호면요. 1년에 6만 호 정도거든요.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42만 호면 한 6만 호, 7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이 다 된다 해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공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고 민간에서 공급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아닐까. 근데 이번에도 공공 주도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그나마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나, 그것도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필두로 하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번 지켜보시죠. 물량이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규제를 하실 수 있는지, 언제까지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